23년 상반기 추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일단은 이 파트가 명제 부분이거든요. 3단 논법에 해당하는데 3단 논법은 앞선 하반기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니까 P이면 R이다라는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대우까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대우를 이용하는 부분도 풀린 부분이 있었고요. 한번 확인해 보죠. 스테이크를 먹은 사람은 지갑이 없다. 스라고 합시다. 스. 지갑이 없대요. 둘이 연관성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갑이 없지? 이러면 안 돼요. 됐죠? 그 다음 전제 두 번째 건 없어요. 없고 세 번째 지갑이 있으면 쿠폰을 받는데요. 지갑이 있으면 쿠폰을 받는다. 그러면 애초에 쿠폰이라는 것은 없었는데 갑자기 결론에 등장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죠. 요걸 바꿔줘야 돼요. 아니면 얘를 바꿔주던지. 어떻게? 지이면 스가 아니다. 그리고 지이면 스가 아니다가 있고 지이면 쿠이다가 결론이 되려면은 스이면 스가 아니면 쿠이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이면 스가 아니다, 스가 아니면 쿠이다, 지이면 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이거의 대우인 쿠가 아니면 스다 이게 있던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테이크를 먹지 않는 사람은 쿠폰을 받는다. 네, 나왔습니다.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대우를 썼잖아요. 결론에서. 저 전제 1번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항상 대우까지 봐줘야 된다. 이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서 2번 보죠. 광물은 매우 규칙적인 원자 배열을 가지고 있다. 광물이면 Q라고 할게요. Q. 됐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광물이다. 그러면 다이면 Q이다.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다이면 Q이다. 또는 Q가 아니면 다가 아니다.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 다이아몬드는 끝났어요. 답은 1번이죠. 근데 여기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요. 항상 됐습니다. 자, 여기 2번인데 1번으로 들어가 있네요. 2번입니다. 2번. 자, 다음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A부터 D까지 4사람만 참여한 달리기 시합에서 동순위가 없대요. 순위가 완전히 결정되고 A, B, C는 각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이들의 진술이 자신보다 낮은 순위의 사람에 대한 진술이면 참이고 그 다음에 높은 순위의 사람에 대한 진술이면은 거짓이라고 할 때 반드시 참인 것은 그랬어요. 그리고 1번은 A가 1위이다, B가 2위이다, D는 4위이다, A는 B보다 순위가 높다, C는 D보다 순위가 높다 이랬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A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C는 1위이거나 2위이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A가 C보다 높아요. 맞죠? C보다 높다. 그러면 이 진술 자체가 참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C는 1위이거나 2위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A가 C보다 순위가 높잖아요. 맞죠? 순위가 높기 때문에 A가 1위가 돼야 돼요. 이거나라는 것은 또는이잖아요. 또는 둘 중 적어도 하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A가 1등, C가 2등이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C는 뭐라고 했어요? D는 2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C가 2위인데 D가 2위일 수가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애초에 C가 D보다 순위가 높으면은 이게 참이에요. 안 높아요. 그죠? 동순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어요. C가 2등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A가 C보다 순위가 높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 A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위이거나 2위이다가 C가 거짓이 되기 때문에 C는 3 또는 4예요. 맞죠? 그러니까
C가 3 또는 4다. 그러면은 C가 4면 A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C가 3, D가 아니라 A가 4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맞죠? 그러면 보세요. B, D는 3위이거나 4위이다 그랬잖아요. 맞죠? D는 3위이거나 4위이다. 근데 3위랑 4위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아, B가 거짓말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순위가 뭐예요? B가 2등, D가 1등 이렇게 돼야 되죠. 확인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1위, 4위예요. 그 다음에 B가 2위. 맞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D가 1위죠. 1위. 그 다음에 A는 B보다 순위가 낮아요. 그 다음에 C는 D보다 순위가 낮아요. 됐습니다. 그 답은 2번이고 사실 이 문제는 도입, 들어가는 부분에서 어쩌라는 거지? 이럴 수 있어요. 어쩌라는 거지? 근데 이 형태는 제가 말씀드리는 항상 일종의 순서 추론, 조건 추론 같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참거짓을 살짝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여러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긴 한데 이 형태는 어찌됐건 간에 동순위가 없잖아요. 그리고 기준 잡기가 힘들어요. 됐죠? 물론 D가 2위이다. 이걸 기준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잡으셔도 되는데 잡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하나를 잡고 하는 거예요. 잡고서 A가 C보다 순위가 높아? 아니야? 낮구나. 왜냐면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D가 2위이다.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얘기한 이걸 가지고 D가 2위가 맞느냐. 참. D가 2위가 맞다. 그럼 C가 1등인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다른 걸로 하면 어렵냐? 매우 어렵냐? 그러진 않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5번 한번 가보죠. 5번은 낮 12시경 준편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목격자에 의하면 도둑은 한 명이다. 그랬습니다. 도둑은 한 명이에요. 사건의 용의자로는 A부터 E가 있고 다음에는 이들의 진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5사람 중 오직 2명만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2명 중 1명이 범인이에요. 자, 우리 앞에서 우리 하반기에서 본 것 같아요. 하반기에서 봤는데 일단은 제가 이런 얘기했죠. 참거짓과 역할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걸 얘기했고 일치하는 경우가 쉽다 그랬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어렵고. 근데 이거 조금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거짓말은 2명이 했는데 그중 1명이 범인이래요. 즉 거짓말 했다고 무조건 범인은 아니다. 즉 거짓말과 역할이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더 까다롭긴 한데 그렇다고 못 풀 문제는 아니겠네요. 됐죠? 일단은 거짓말은 2명입니다. 그 다음에 써있지는 않지만 나머지는 진실을 말한 거예요. 참. 됐죠? 자, 라고 했을 때 누가 범인이냐. 그럼 일단은 거짓말쟁이를 찾고 그 다음에 범인도 찾아야 돼요. 그럼 답은 당연히 참을 얘기한 사람들 기준으로 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모순이나 동일 명제를 찾아줘야 됩니다. 일단은 보시면 B하고 D가 동일 명제예요. 왜? B가 참이야 그랬습니다. 그럼 B가 참이면 D도 참이에요. D가 거짓이면 B도 거짓이죠. 왜? 진술이 참이야? 이게 거짓이라면 진술은 거짓이야가 되는 거니까. 맞죠? 자, 그래서 둘은 같이 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A, 나는 사건이 일어난 낮 12시 학교에 있었어. B, 그날인 사건이 일어난 날인 것 같아요. 12시에 나는 A, C와 함께 있었어. 일단 A하고 B는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C, B는 그날 12시에 A와 부산에 있었어. 자, 이렇게 되면 A와 B는 다른 말을 한 거는 아닙니다. 맞죠? 근데 B와 C는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아, 죄송합니다. 얘네 둘이 다른 말 하고 있는 거죠. 얘네 둘이. 왜? 얘네 둘은 다른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B는 12시에 나는 A씨와 함께 있다고 했지 그게 학교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죠?
학교라고는 안 했고 여기서 A와 있다. 그럼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둘이 단둘이 있었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학교, 여기서는 부산이라는 얘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E. C는 그날 낮 12시에 나와 단둘이 있었대요. C, E가. 그럼 보세요. B하고 E는 동시에 참일 수가 있나요? C는 B하고 있으면서 E하고 있을 수 있냐고요? 아니죠.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는 거짓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가 참이어야 돼요. 물론 둘 다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순이 아니에요. 모순이 아닙니까? 이 C는 B하고도 E하고도 같이 안 있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뭐 넉넉하다 그러면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넉넉하지 않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가르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C를 보세요. C. B는 그날 낮 12시에 A와 부산에 있었어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A하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B, D, A, C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B가 만약에 참이면 B가 만약에 참이면 A와 C와 함께 있었다. 그럼 E는 거짓인 거고. 그 다음에 A는 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날 12시 학교에 있었어. 그리고 B는 A와 부산에 있었어. 근데 B가 참이야. 아, 이거 좀 애매한데요? A하고 C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참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가 참이네요. 그죠? 여기가 거짓이에요. 왜?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3명, 2명이니까 3명 쪽이 참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B, A와 C, 그날 A와 C와 함께 있었어. 그 얘기는 B는 A랑 C랑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C는 B는 그날 낮 12시에 A와 부산. 자, 애매한데요? 거짓이 확실해요. 얘가. 맞죠? 거짓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A하고 C는 애매한데요? E가 일단 거짓말이니까 C는 나와 단둘이는 아닌 거고 그 다음 B 말이 참이니까 같이 있었다. 같이 있었다. 같이 있었으니까 A, B, C는 일단 범인이 아닌 거죠? 그죠? 같이 있었으니까. 맞죠? 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A하고 C의 위치가 애매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E가 확실히 거짓말이거든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E가 답이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자, 답은 일단 5번이 나옵니다. 답은 5번이 나오는데 A하고 C가 지금 둘 다 가능해요. 보세요. 12시에 학교에 있었어. A는. 지금 집에 도둑이 들었거든요. 12시 학교에 있었어도 범인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학교에 있었어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A는 범인이 아닌 게 맞아요. 근데 얘가 학교에 있었는지 부산에 있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맞죠? 됐습니다. 그래서 애매하다. A도 아니고 D도 아니다. B도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2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A하고 C는 일단 범인이 아니다가 되기 때문에 E가 범인이다.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8번은 역시 퀴즈형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 순서 배치 같기도 하고요. 보겠습니다. 8번 A부터 F는 경기장에서 배드민턴 시합을 하기로 하였다. 경기장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다음과 같은 토너먼트 배치표에 1에서 6에 한 사람씩 배치한 후 모두 도착하면 토너먼트 경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도착하는 순서대로 1번부터 6번까지 집었는데요. 늦게 도착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됐죠? 자, 그래서 항상 거짓인 것은 그랬습니다. 항상 거짓인 것은. 그러니까 일단 조건에 나와 있는 건 다 확인해야 돼요. C는 A 바로 뒤입니다. 전 읽겠습니다. 바로 뒤. 그 다음 F는 마지막. 됐죠? 그 다음에 E는 D보다 먼저. 왜 작다고 하나요? 큰 거 아닌가요? 1등이 2등보다 작다. 3등이 6등보다 작다. 5등은 2등보다 크다. 숫자만 보는 거예요. 숫자만. 먼저라고 했으니까 등수는 작을 거 아니에요. 숫자가.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두 번째. 끝났네요. 그죠? 안 끝났어요. D는 C보다 먼저. D는 C보다 먼저. 끝났죠. 이렇게 되면 E, D, C, A. 이거밖에 안 되네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네요. 그죠? 자, 그래서 확인해 봅시다. 1번, E는 가장 먼저 맞고요. 2번, B는 최대 3번까지 경기를, 3번까지 경기를 하게 된다. 자, B가 지금 2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번, 2번, 3번 경기한다는 얘기예요. 3번. 만나는 지점에서. 자, 만약에 이긴다면, 그 다음에 3번, A는 최대 2번까지? A는 최대 2번이에요? A가 지금 5번에 있거든요. 5번. 5번에서 A는 최대 2번까지 경기를 한다. 최대. 자, 4번 보겠습니다. C는 5번째로 도착했어요? 자, 다시. C는,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C가 여기 있어야 되네. 여기. 순서 꺾어 썼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D는 C보다 먼저인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래도 결과는 이제 바꾸기만 하면 자리 똑같습니다. 상황이. 자,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2번이 아니라 최대 3번이죠. 이거 때문에 틀렸네요. 여기가 A거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C는 5번째 도착했다. 맞네요. 5번에 D는 첫 번째 경기에서 A와 승부를 겨룬다.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잘못 봤습니다. 처음에 C가 A 바로 뒤에니까 C를 뒤에다 보내야 되죠. 뒤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마지막에 이제 D하고 C 사이 관계인데 C보다 D가 먼저라고 했으니까 A는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보다도 먼저가 되는 거예요. 상황상. 맞죠? 자, 그래서 EB, DA, C, F 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C의 위치를 바꿔서 가야 됩니다. 그 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도형추리 보죠. 도형추리는 제가 앞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로로 가는 거냐 세로로 가는 거냐를 따져봐야 돼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의 규칙성이 있는지 세로로의 규칙성이 있는지. 됐죠? 근데 요거는 일단은 모양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로로 간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10번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세요. 가로로인지 세로로인지. 근데 보시면 금방 나와요. 세로예요. 10번 같은 경우는. 자, 9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로로 가는 형태고요. 누가 봐도 뭐예요? 둘을 합친 거예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 보자. 색칠이 여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돼야 되고 여기가 되고 여기 두 개가 되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5번인 것 같죠? 맞죠? 네, 5번입니다. 5번. 자, 어렵지 않게 답은 나왔습니다. 형태는 반전, 색칠, 회전 이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향만, 그러니까 가로로 가는 건지 세로로 가는 건지만 파악하시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도식추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도식추리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와 있어요. 지금 왜 까다롭게 나와 있냐면은 우리가 앞에 하반기 기출에서도 봤지만 하나짜리가 있으면 그걸 실마리 삼아 가겠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더 어려워요. 왜냐면 별이 지금 공통이거든요. 별이 공통인데 별이 3개짜리에 있고 2개짜리에 있어요. 2개짜리면은 해볼 만한데 3개짜리에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별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별. 됐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도식 추리에서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자리를 바꾸거나 그 다음에 더하거나 그죠? 이런 거밖에 없다고 했어요. 더하기 빼기 밖에.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P 이렇게 가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PP는 그대로 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이 1로 가 있죠. 근데 지금 동그라미와 별을 통해서 2개의 지금 연산을 했는데
두 개가 바뀌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거, 두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만 바뀌었잖아요. 지금 동그라미랑 별통에서. 맞죠? 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봐야 돼요. 별일이 없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게 되면 숫자가 2가 여기 있어요. 2. 여기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가까운 걸 찾아야 돼요. 가까운 거. G, M. M하고 가까운 게 MNO예요. O. 그 다음에 Z와 가까운 것은 B입니다. B. 그 다음에 G랑 가까운 게 GHI. G가 7이고 I가 9거든요. 그 다음에 2가 4. 지금 보시게 되면은 MNO 더하기 2. 그죠? 그 다음에 G도 더하기 2. 그 다음에 G도 더하기 2. 맞죠? Z도 더하기. 다 더하기 2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는 더하기 2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동그라미 별에서는 더하기가 없었어요. 맞죠? 그럼 네모가 더하기라는 얘기죠. 찾았어요, 다행히.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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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예요. 맞죠? 자, 그래서 더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랑 별을 통해서 동그라미랑 별이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랑 별이 만나면 결과적으로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안 나와요, 지금. 동그라미랑 별을 통해서 는 뭐가 나온다고요? 동그라미랑 별을 통해서는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랑 바뀌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랑 바뀌는 구조. 됐죠? 이걸 알았어요. 근데 이 밑에를 보세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자, C가 D가 된 것 같죠? 그 다음에 N은 M이 된 것 같고 4는 5가 됐어요. 자, 요거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예요.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맞죠? 자, 그러면 별 보세요. C가 D로 갔어요. 자, 볼게요. 세모가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이에요. 우린 자리만 생각하면 되겠네. 끝났어요. 자, 별을 보시면 별은 C가 끝으로 갔어요. 그죠? 그래서 1, 2, 3, 4라고 한다면 별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을 통해서 C가 끝으로 갔어요? 네, 이렇게 되네요. 4, 3, 1이 되는 거죠. 아, 됐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나오겠네요. 동그라미. 자, 다음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만 이제 파악하면 되는 거죠. 보세요. 이게 순서가 뒤집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거꾸로 가도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여기 뭐가 되는 거죠? A, U, 3, P예요. 근데 P, A, U, 3이 A, U, 3P가 됐다는 얘기는 이 동그라미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얘가 A, U, 3이 앞으로 가고 P가 뒤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 2, 3, 4면은 1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 3, 4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2, 3, 4 1이 되는 거죠. 맞죠? 1이 맨 뒤로 가고. 맞습니다. 자, 이렇게 밀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 3, 4, 1이 된다.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세모. 그러면 별에 의해서 4, 3, 1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9, 4, N, C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러니까 세모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됐죠? 자, 이제 네모만 찾으면 되죠? 그럼 거꾸로 올라갈 때는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U 그 다음에 플러스 1 하게 되면은 자, 플러스 UV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8입니다. 그러면은 2에서 G가 되려면은 FG 더하기 STU 더하기 TUV 더하기 다. 그래서 네모는 더하기 2만 들어가네요. 더하기.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JLMP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를 만났습니다. 2, 3, 4, 1이니까 2, 3, 4, 1. 그래서 L, M, P, J가 되고요. 그 다음 네모랑 만나면 더하기 L, M, N, N이죠. M, N, O, P, Q, R, J, K, L. 그래서 N, O, R, L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번. 됐죠? 1번. 그 다음 넘어가서
12번입니다. 네모랑 만났어요? 그럼 더하기 DFG. 자, DEF, RST, FGH, TUV 요겁니다. 그 다음에 별이랑 만나면은 4321이 돼요. 그래서 VHTF. VHTF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도시추리는 결과적으로는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하나짜리가 없으니까 좀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5번 가보겠습니다. 15번은 순서, 문단 배열이죠. 이 문단 배열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첫 번째 문단으로 오는 것은 정의나 화제 제시가 되고요. 그 내용은 이 글 전반적으로 쓰이게 된다. 그래서 핵심 내용, 중심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나, 라나, 마 이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문단으로 와야 됩니다. 자격은 이 글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글이 돼야 돼요. 가. 상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힘으로 결정된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은 자신이 가진 정보를 기초로 하여 수요와 공급을 결정한다. 자, 이거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품 현상이란 것은 어떤 상품, 특히 자산,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거는 라 같은 경우는 글이 조금 훅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라고 얘기를 하려면 앞에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으로라는 말로 시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마 같은 경우는 이들이. 자,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가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가냐, 가다냐, 가마냐. 이것만 확인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가진 정보를 기초로 하여 수요와 공급을 결정한다. 그죠? 근데 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금 가의 내용이 안 끝났어요. 여기서 결정된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주고 그러나 역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하고 보시고 끝내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문제 간단했어요. 이게 문단별 같은 경우는 참 좋죠.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이 추론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내용 일치의 격이거든요. 왜냐하면 추론이라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글에 나와 있는 걸 내용 기반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심오하거나 좀 관련이 없어 보이거나 전문적이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용 일치예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용 일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그 독해는 읽고 나서 답을 고르는 게 맞아요. 읽고 나서. 됐죠? 근데 우리가 항상 하다 보니까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읽어요. 이렇게 5번까지 다 읽고 나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문을 보시면 이 선택지에서 봤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저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밑에서 올라가지 않고 어차피 밑에서 읽고 올라가서 내려서 또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 확인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읽고서 확인하고 올라갑니다. 차라리.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됐죠? 잘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독해를 하고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요. 그리고 바로 선지에서 답을 고릅니다. 즉 내용이 기억난다는 얘기죠.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추론한 적절한 겁니다. 두뇌 연구는 지금까지 뉴런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뉴런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카얄은 뉴런이 생각의 전화선이라는 이론을 확립하여 사고와 기억 등 두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뉴런의 연결망과 뉴런 간의 전기신호로 설명했다. 그러나 두뇌에는 뉴런 외에도 신경교 세포가 존재한다. 신경교 세포는 뉴런처럼 그 수가 많지만 전기신호를 전달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신경교 세포가 단지 두뇌 유지에 필요한 영양 공급과 두뇌 보호를 위한 전기 절연의 역할만을 가진다고 여겼다. 최근 과학자들은 신경교 세포에서 그 이상 기능을 발견했다. 신경교 세포 중에서 성상세포라 불리는 별 모양의 세포는 자신만의 화학적 신호를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성상세포가 그렇대요. 성상세포는 뉴런처럼 전기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뉴런 송신기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을 방출하고 감지한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화학적 신호의 연쇄 반응을 통해 신경교 세포가 전체 뉴런을 조정한다고 추론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연구팀은 신경교 세포가 전체 뉴런을 조정하면서 기억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킨다고 예상하고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간의 신경교 세포를 갓 태어난 생쥐의 두뇌에 주입했다. 쥐가 자라면서 주입된 인간의 신경교 세포도 성장했다. 이들 세포들은 쥐의 뉴런들과 완벽하게 결합되어 쥐의 두뇌 전체에 걸쳐 퍼지게 되었다. 심지어 어느 두뇌 영역에서는 쥐의 뉴런의 숫자를 능가하게 됐다. 아, 그러네요. 뉴런과 달리 쥐와 인간의 신경교 세포는 비교적 쉽게 구별된다. 인간의 신경교 세포는 매우 길고 무성한 섬유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쥐에 주입된 인간의 신경교 세포는 그 기능을 그대로 간직한다. 그렇게 성장한 쥐들은 다른 쥐들과 잘 어울렸고 다른 쥐들의 관심을 끄는 것에 흥미를 보였다. 이 쥐들은 미로를 통과해 치즈를 찾는 테스트에 더 뛰어났다. 보통의 쥐들은 4-5번의 시도 끝에 올바른 길을 배웠지만 인간의 신경교 세포를 주입받은 쥐들은 2번만 학습했다. 확실히 인간의 신경교 세포를 주입받은 쥐들이 더 우수했다. 이런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적절한 거예요. 인간의 신경교 세포를 쥐에게 주입하면 쥐의 뉴런은 전기 신호를 전달. 이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죠? 말 자체가 없던 내용이고. 2번 인간의 뉴런 세포를 쥐에게 주입하면 쥐의 두뇌에는 화학적 신호 연쇄 반응이 더 활발해진다. 자, 일단은 뉴런 세포를 주입하지 않았죠. 신경교 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인간의 뉴런 세포 끝났어요. 뉴런 세포 안 넣었어요. 그죠? 신경교입니다. 신경교. 더 읽을 필요도 없고. 4번 인간의 신경교 세포를 쥐에게 주입하면 그 신경교 세포는 쥐의 뉴런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더 뛰어난 부분이 생기게 됐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고요. 5번 인간의 신경교 세포를 쥐에게 주입하면 그 신경교 세포는 쥐의 신경교 세포의 기능을 갖도록 변화할 것이다. 자, 변화한다는 내용이었나요? 잘 적응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5번도 아니고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추리 2023년 상반기 기출보고 문제 추리까지 살펴봤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